5,000마일,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로라라는 이름의 개에게 이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2023년 3월 한국 밀양의 한 식용견 농장. 그곳에서 오로라는 짧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개는 도살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관습. 2024년에야 법으로 금지된 한국의 개고기 산업. 오로라는 그 어두운 산업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농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비참한 환경에 갇혀 있었고 오로라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쇠사슬은 너무 짧아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고 몸은 영양실조로 말라 있었습니다. 이 개를 구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로라가 품고 있던 더 큰 비밀을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4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도사랑구조로 옮겨진 오로라. 검진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향하던 어미개가 이제 새 생명을 품고 안전한 곳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로라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진도사랑구조의 대표 패티킴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구조 작업은 단순히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5개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식용견 농장. 그곳은 오로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곳.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불리던 곳.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곳. 그리고 언젠가는 도살될 것이라는 운명만이 기다리던 곳. 하지만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2023년 3월 오로라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 쇠사슬이 풀리고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처음으로 괜찮아, 이제 안전해라는 말을 들은 그날. 오로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아직도 식용견 농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라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마리의 다른 개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를, 자유를, 사랑을. 2030년 완전 금지 시한이 오기 전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플루어 도스는 말합니다. 오로라는 도살되기 위해 자랐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50만 마리의 개들이 농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2030년 마감 전에 최대한 많은 개들을 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로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진도사랑구조센터. 오로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4마리의 강아지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죠. 출산의 순간. 식용견 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로라는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담요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 벅스, 밥스, 그리고 테즈. 4마리의 강아지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로라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절대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이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요. 그녀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도사랑구조의 직원들은 회상합니다. 오로라는 완벽한 엄마였어요.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오로라는 헌신적으로 그들을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젖을 물리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호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입양의 날. 대피가 먼저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 벅스, 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즈. 4마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고 영원한 집을 찾았습니다. 오로라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엄마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아이들이 입양될 때까지 그녀를 돌봤습니다. 패티킴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로라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차례를요. 2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오로라는 진도사랑구조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른 개들이 입양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오로라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직원들은 설명합니다. 시끄럽게 짖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도 커졌습니다. 오로라는 이미 3살이었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 때문에 입양 희망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강아지들이 먼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2025년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나타샤 리가 오로라의 프로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로라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나타샤는 말합니다.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되었고 임신한 상태였고 아이들을 모두 입양 보낸 후 2년이나 기다렸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그녀의 여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나타샤는 이미 솔로라는 이름의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라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오로라가 자신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요. 입양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오로라는 집을 찾았습니다. 5,000마일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신만의 영원한 집을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도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양을 건너는 긴 여행이었죠. 2017년부터 진도사랑구조는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1,200마리 이상의 개들을 해외로 이송했습니다. 오로라는 그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로라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어 정말 흥분됩니다. 나타샤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고 행운입니다. 진도사랑구조팀이 진짜 MVP들이에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서류 작업, 비행 승인. 모든 것이 오로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일이 정해졌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오로라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한국 인천공항에서 오로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도사랑구조 직원들은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왔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오로라. 행복하게 살아. 그들은 캐리어 문을 통해 오로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정말 자유야. 5,000마일의 여정. 오로라에게는 평생 가장 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하는 진짜 여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용견 농장에서는 움직일 자유조차 없었으니까요.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았습니다. 구름 위를, 바다 위를, 시간대를 넘어서 오로라는 캐리어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았을까요? 자신이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타샤 리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의 베이 에어리어 캠페이너 마이클 안젤로 토레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로라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감동받았고 그녀의 여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마이클은 말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오로라를 맞이하고 입양자 나타샤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캐리어 문이 열렸습니다. 오로라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줍은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타샤를 봤습니다. 안녕, 오로라. 나야. 엄마야. 나타샤는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나타샤의 손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회상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랑하는 영원한 가족과 함께하는 오로라의 멋진 새 삶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그 순간 공항 한복판에서 오로라의 새 삶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5,000마일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용견 농장에서의 악몽이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나타샤는 오로라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지나며 오로라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 처음 보는 풍경, 처음 경험하는 자유. 집에 가면 넷의 형제 솔로가 기다리고 있어. 나타샤는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릴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솔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오로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만의 침대가 있었고 장난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오로라. 나타샤는 말했습니다. 영원히. 그날 밤 오로라는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쇠사슬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내일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함과 안전함만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한 마을이 필요한 일이며 우리는 오로라의 마을에 그렇게 놀랍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마리의 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진도사랑구조와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는 120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하고 새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으로요.
오로라는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만 마리의 개들이 한국의 식용견 농장에 남아 있습니다. 2027년 법 시행을 앞두고 2030년 완전 금지 시한까지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로라 같은 개들을 구조하는데 수년간의 헌신적인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개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증명합니다. 플루어 도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개고기 생존자를 입양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합니다. 오로라의 여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그녀를 발견한 구조대원들, 진도사랑구조의 직원들, 비행을 준비한 사람들, 입양 과정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나타샤까지. 저는 그녀를 입양하게 되어 정말 운이 좋고 행운입니다. 나타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오로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곳이 집이라는 것을, 진짜 집이라는 것을.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로라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공포도 쇠사슬도 불확실성도 없는 아침이었죠. 나타샤는 부엌에서 오로라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물과 영양가 있는 사료, 식용견 농장에서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리 와, 오로라. 밥 먹자. 나타샤가 불렀습니다. 오로라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솔로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두 개는 서로를 보며 조심스럽게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형제, 새 친구. 오로라는 평생 이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온화하고 수줍은 영혼이에요. 패티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랑과 행복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로라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구석에 숨어 있었던 그녀가 이제는 거실로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타샤의 손길을 피하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다가와 쓰다듬어 달라고 했습니다. 개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뿐입니다. 오로라는 그 모든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로라가 자신의 속도로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압박하지 않았고 단지 사랑했습니다. 첫 산책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원에서 오로라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뛰었습니다. 쇠사슬 없이, 철창 없이 그저 넓은 잔디밭을 마음껏 달렸습니다. 봐, 오로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봐. 나타샤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로라의 귀가 바람에 펄럭이고 혀가 행복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오로라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솔로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두 개가 이제는 함께 놀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로라는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나타샤는 때때로 오로라에게 말했습니다. 대피, 벅스, 밥스, 테즈. 그들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 오로라의 네 강아지들은 정말로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로라가 그들에게 준 첫 몇 달간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준 것이죠. 하지만 오로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더 큰 변화의 시작이죠. 소셜미디어에서 오로라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여정을 지켜봤고 감동받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하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기부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도사랑 구조와 인 디펜스 오브 애니멀스는 이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개들을 구조하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50만 마리. 2030년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플루어 도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개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로라에게 세상은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로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온화하고 수줍지만 이제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타샤는 정기적으로 오로라의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솔로와 함께 낮잠 자는 모습, 행복하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 각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로라를 보면 희망이 생겨요. 한 팔로워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과거를 가진 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로라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구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오로라는 도살되기 위해 자랐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플루어 도스의 말은 오로라의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운명을 바꾼 개,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만 마리의 개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오로라처럼 구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로라 같은 개들을 구조하는데 수년간의 헌신적인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플루어는 계속합니다. 이것은 이 개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증명하고 개고기 생존자를 입양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암시합니다. 오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로라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솔로와 함께 일어나고 나타샤와 함께 산책하고 푹신한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5,000마일의 여정, 2년간의 기다림, 식용견 농장에서의 악몽,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안전하고 사랑받는 진짜 삶으로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국의 식용견 농장에서 또 다른 오로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를, 희망을, 두 번째 기회를. 그들의 이야기도 곧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라가 증명했으니까요. 변화는 가능하다고, 희망은 실제한다고, 그리고 모든 개는, 아니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 오로라의 이야기입니다. 5,000마일을 여행한 개,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행한 개, 그리고 이제 영원히 집에 있는 개.